하루는 허영심이 센 악한 여왕 헬라가 부하인 덩카브를 불렀어요. 나의 마법 거울을 꺼내도록 해. 부하인 덩카브는 무척 어설펐어요. 커다란 거울 덮개를 쓰고 휘청거렸죠. 이런 멍청이, 여기서 당장 나가! 여왕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며 말했어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마법 거울이 대답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아닙니다. 바로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죠. 헬라는 무척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돼.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고. 성 전체가 그녀의 분노로 무너질 듯 흔들렸어요. 왕비의 악한 마음은 백설공주의 미모를 망가뜨리고 싶었죠. 그녀는 계획을 세워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마법의 숲으로 데려가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심장을 가져오거라. 백설공주는 그 충직한 사냥꾼을 믿었기 때문에 함께 숲으로 갔어요. 길을 따라 걷던 공주는 바닥에서 다친 새를 발견했어요. 백설공주는 새의 날개를 치료하기 위해 새를 집었어요. 그때 충직한 사냥꾼은 백설공주에게 몰래 다가갔지요. 그리고는 백설공주를 쏘려고 활을 꺼냈어요. 주춤거리던 그가 활을 겨누려는데 다친 새를 들고 있는 그 소녀의 착한 마음씨를 보고는 이렇게 백설공주를 죽이는 건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죠. 공주여, 그녀가 당신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공주님처럼 착한 분을 해칠 순 없어요. 누가 저를 죽이라고 했는데요? 헬라 여왕님이여, 도망가셔야 합니다. 숨으세요. 사냥꾼은 대신에 야생 돼지를 죽여 여왕을 속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 돼지의 심장을 여왕에게 가져다 주어 백설공주가 죽었다고 믿게 할 생각이었죠. 그때 공주는 너무 무서워서 어두운 숲속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밤에도 날카로운 가지를 헤치고 박쥐를 피해가며 최대한 멀리 달려갔어요. 그녀는 나무들 사이로 쓰러져 춥고 어두운 마법의 숲에서 잠이 들었어요. 사냥꾼이 성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곧장 여왕에게 갔어요. 여왕님 명대로 했습니다. 헬라 여왕은 박스를 받고 심장을 확인했어요. 그녀는 백설공주가 죽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성이 떠나가도록 웃었답니다. 해가 뜨고 백설공주가 잠이 깨어보니 바로 그 마법에 걸린 숲 한가운데였어요. 그녀의 앞에는 아주 작은 귀여운 집이 보였죠. 작은 정원과 울타리가 있고 앙증맞은 창문, 초인종, 동그란 문도 있었지요. 그녀는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아무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가가 문을 노크했더니 문이 열려있지 뭐예요? 세상에,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너무나 작아서 마치 장난감 집에 온 것 같았어요. 작은 냄비들, 귀여운 숟가락, 유리컵까지. 작은 그릇에 담긴 수프를 보니 너무 배고파진 공주는 모두 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작은 침대에서 잠이 들어버렸죠. 멀지 않은 광산에서 일하던 그 집의 주인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서자마자 그들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조용히 걸으며 속삭였어요. 누가 우리 빵을 먹어버렸어? 누가 내 접시를 쓴 거지? 누가 지금 내 침대에서 자고 있어?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 어머나, 어머나! 어떻게? 빨리 잡아! 빨리 잡으라고! 어떻게? 야! 어머나! 빨리 잡으라고! 빨리 잡아! 잡아봐! 어이, 조용해. 그녀가 깨어났어. 담요 아래 숨었다고. 무서워하지 말아요. 우린 작은 일곱 난장이랍니다. 전 에이스예요. 그리고 얘네는 졸리, 앵그리, 큐리어스, 실리, 샤이, 레이지. 전 백설공주예요. 여러분의 집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백설공주는 그녀가 겪은 모든 것을 그 난쟁이들에게 말해주었어요. 모두들 정말 많이 슬퍼했죠. 그래서 작지만 그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했어요. 이곳과는 먼 다른 왕국엔 한 젊고 잘생긴 왕자가 살았어요. 그의 이름은 앤투안이었지요. 그는 밤이면 밖에 나와 별을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올리곤 했지요. 어느 날 밤하늘에 비친 백설공주의 얼굴을 본 왕자는 그녀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때 요정이 나타나 그녀가 위험하다며 그에게 마법 목걸이를 주었어요. 그래서 앤턴 왕자는 충직한 말과 함께 하늘에서 본 아름다운 얼굴을 찾아 나섰죠. 한편 성 안에 있던 악한 왕비 헬라는 다시 마법의 거울 앞으로 갔어요. 던카브, 마법 거울을 꺼내어 내 미모를 보여주렴. 던카브가 들어와 이번엔 마법 거울을 넘어뜨릴 뻔했어요. 던카브는 눈치가 없고 멍청한 부하였어요. 항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상하게 어설펐죠. 그 여왕은 계속해서 그에게 짜증을 부렸어요. 던카브가 떠나고 헬라 여왕은 다시 거울에게 누가 제일 아름다운지 물어봤어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죄송합니다, 여왕님. 일곱 난장이와 사는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니야. 백설공주는 죽었다고. 이 여왕은 밤을 새워 백설공주를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계획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직접 변장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왕비는 곧 작고 귀여운 토끼로 변신했어요. 아침이 되자 난쟁이들은 모두 일을 떠났어요. 한 명씩 백설공주 뺨에 키스를 하고는 그들은 공주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일러두었어요. 낯선 이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아요.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숲은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백설공주는 정원에서 꽃에게 물을 주고 있었죠. 그때 어딜 다친 것 같은 작은 토끼가 정원에 앉아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공주는 그 토끼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백설공주는 토끼의 다친 다리를 묶어준 후 햇살 아래 있는 난쟁이들의 침대에서 편히 쉬게 했어요. 그 작은 토끼는 이내 잠이 든 것 같았지만 공주가 방을 나서자마자 눈을 떠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펄쩍펄쩍 뛰었어요. 바로 악한 여왕 헬라였어요. 이 모든 것이 왕비가 계획한 대로였어요. 그녀는 베개에 보라색 독약을 붓고 공주가 돌아와 여기서 잠을 자면 독약으로 인해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한편 백설공주는 정원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나 피곤해져서 들어와 쉬었어요. 그녀는 바로 독약이 묻은 그 베개를 베고 누우려고 했죠. 백설공주님! 바로 그때 난쟁이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공주는 그들을 맞이하려 문 앞으로 갔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 함께 밤새 춤을 추었죠. 그러다가 벽난로 앞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너무나 다행이었지요. 독이 든 베개를 베지 않았으니까요. 여왕이 성으로 돌아왔을 때 던카브는 보초를 서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한 왕비는 다시 한번 거울에게 갔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제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여왕님, 난쟁이들과 살고 있는 백설공주가 당신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뭐라?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단 말이야. 이번엔 꼭 성공하고 말 테다, 백설공주. 며칠 뒤 난쟁이들이 광산으로 일을 나간 사이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의 옷을 바느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죠. 똑똑똑. 노크 소리가 3번 들렸어요. 백설공주는 밖에 누가 왔는지 살짝 봤어요. 거기엔 사과 바구니를 든 늙고 못생긴 노인이 서 있었죠. 누구시죠? 사과 사세요. 아주 달고 맛있는 사과예요. 한 입만 먹어주겠소?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기가 무척 겁이 났지만 사과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여기요, 아름다운 아가씨, 한번 먹어봐요. 하나는 내 그냥 줄이다. 백설공주는 노인이 준 그 사과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한 입 베어 먹었죠. 그 사과는 바로 독이 든 사과였어요. 그녀는 도와달라고 미쳐 외치기도 전에 바닥에 쓰러져 버렸어요. 한편 엔토안 왕자는 멀지 않은 곳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말을 쉬게 했어요. 그는 하늘에 비친 아름다운 여인을 찾기 위해 먼 길을 여행했죠. 저쪽에서 길을 걷고 있는 한 늙은 여자를 보았어요. 그는 그녀에게 가서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녀가 갑자기 변신하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왕자와 말은 기절할 뻔했어요. 그녀에게 길을 물어보려던 왕자는 그만두었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바닥에 쓰러진 채 그대로 죽어있는 백설공주를 봤어요. 그들은 무척 슬펐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난쟁이들은 그녀를 위해 아름다운 관을 만들었고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이 왕국에서 가장 긴 강으로 관을 흘려보냈죠. 강 하류에 있던 왕자는 강둑에서 말과 여행 중이었어요. 그는 유리관에 실은 보트를 발견했어요. 왕자는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을 바로 알아봤어요. 자신이 찾던 백설공주였어요. 왕자는 너무나 슬퍼하며 그 유리관의 뚜껑을 열었죠.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 공주에게 걸어주었어요. 잘 가요, 내 공주님. 별처럼 당신도 빛날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때 왕자는 백설공주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의 목걸이가 마법을 부린 거였죠. 열심히 그녀를 찾아 나선 그 정성에 대한 보상으로 백설공주가 깨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살아난 백설공주는 자신을 구하고 옆을 지킨 잘생긴 왕자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해안가에 도착했고 백설공주의 성으로 돌아갔어요. 백설공주와 왕자는 그제야 왕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어요. 헬라 왕비가 백설공주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두 들은 왕은 그녀를 왕국에서 추방해버렸어요. 왕은 마법 거울을 잠궈버리고 왕비가 남긴 모든 것을 지하 감옥에 가두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백설공주와 왕자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성에서 성대하고도 아름다운 결혼식을 했죠. 공주와 왕자는 난쟁이들을 결혼식에 초대해 축하를 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